6월 26일에 13시간의 의료계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복지부는 정책을 세우는데 체계가 없고 장 차관끼리 말이 다름을 보였죠. 지금까지 2,000명이라는 숫자가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러가지 숫자와 방식 중에서 비밀리에 회의해서 2,000명으로 정했다고 계속해서 주장을 했죠. 하지만 조규용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금까지의 내용과 정반대의 발언을 해 큰 논란이 있었습니다. 먼저 박민수 2차관이 한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토의를 해서 숫자를 정했다는 거죠. 이 발언은 오전 중에 있었습니다. 이때 조규용 장관은 없었습니다. 조규용 장관은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오후부터 출석을 했죠. 그러면 조규용 장관은 어떻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대화 내용을 보면 조규용 장관과 박민수 차관의 말이 엇갈려서 의원들이 위증 의혹을 말하는데요. 그 사이에 박민수 차관은 여러 안이 있다고 작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후에 조규용 장관이 생뚱맞은 이야기를 해버리니 그 즉시 박민수 차관이 여러 안이 아니라 수시로 회의했다고 말을 했다며 우깁니다. 이후로 청문회 반응은 좋지 않았죠. 박민수 2차관은 본인이 했던 말을 번복하기까지 하면서 장관을 변호한 겁니다. 당장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다 보면 더 큰 거짓말로 막을 수밖에 없습니다. 유명한 드라마 체르노빌에서 고위 관료들은 원자로 폭발에 대해 거짓말을 하며 진실을 숨겼습니다. 그 결과는 참혹했죠. 과거에 어떻게 정책 결정을 했는지 알기 위해 회의록을 보여달라고 하면 비공식으로 정부 부처끼리만 회의했기 때문에 회의록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답합니다. 어마무시한 정책 뒤에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알 수가 없는 게 아이러니하죠. 게다가 2,000명 증원에 필요한 예산과 기자재들은 아직 계산한 것이 없다고 합니다. 차차 준비하겠다라고만 하죠. 그리고 5년 뒤에 2,000명 정원이 빠질 때 남는 기자재들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도 생각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정책에 대해 수없이 논의했다기에는 너무 빈틈이 많은데요. 추가적으로 확실해진 부분은 전공의의 미복귀와 의대생의 유급에 대해서는 대책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박민수 차관과 조규용 장관은 열심히 노력해서 전공의와 의대생을 돌려놓겠다, 믿어달라 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본인들도 답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도 전공의의 사직과 의대생의 휴학에 대해 막고 있는 거라고 보입니다. 의대 증원에 대한 대책은 역시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는 방법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거짓말들이 있었는데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누구고 진실을 밝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여기 앞으로 4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김윤 의원은 의사의 수입이 평균 4억이다. 그 뒤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대한민국 의사의 수입은 OECD 1위이다 라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뉴스에 많이 나왔습니다. 의사의 연봉을 때려잡자가 초반에 주된 논리였죠. 그런데 지금 미국 의사는 10억을 받는다고 뉴스가 나오네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나라보다 의사 소득이 높은 국가들은 OECD에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1등이었던 겁니다. 일본이나 미국의 연봉은 통계에 없었죠. 왜 필수과 의사 연봉이 저렇게 높을까요? 그만큼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리스크를 보상해주지 않기 때문에 필수과를 안 하는 겁니다. 필수과 수련을 받아도 다른 거 하러 떠납니다. 병원에서 돈을 안 주니까요. 의사가 없기 때문이 아니죠. 의사 연봉으로 선동을 했던 김윤 의원은 11년도에 증원 반대론자였습니다. 하지만 2020년도부터는 증원 찬성으로 바뀝니다. 사람의 의견이 바뀔 수 있죠. 그런데 지금부터가 재밌습니다. 2월에 2,000명 발표 직후에서는 4,500명씩 15년간 늘리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니까 계산해보면 현재 10,000명의 6배인 6만 명을 늘리자는 거예요. 말이 되는 숫자인지 감도 안 오는데요. 그래도 뭐 알겠습니다. 증원 극찬성론자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런데 저 말을 하고 한 달도 되지 않은 3월 22일에 총선 비례대표로 나오면서 내년도 의대 정원은 다시 생각해보자고 말합니다. 노선 변경이 기가 막히는데요. 이어 6월 3일에서는 정부가 2,000명이라는 숫자를 느닷없이 내놓았다며 비판을 하더니 6월 26일에서는 정부의 무책임한 의대 증원이 문제를 만들었고 청문회에서 문제점들을 꼼꼼히 따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록을 읽다 보면 어떠한 정책적인 신념도 읽어낼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여러가지 의료 정책에 목소리를 낼 의원님을 생각해 봤을 때 너무 안타깝죠. 의대 증원으로 인해 이공계의 인재 유출이 심해질 거라고 많이들 우려했습니다.
지금 서울대가 반수 맛집이라는 표현까지 사용되면서 당장 내년부터 유출이 일어날 예정입니다. 이공계 처우는 실제로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R&D 삭감과 더불어 과기부 입장에서는 악재인데요. 이준석 의원이 이에 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25일에 국회 현안 질의에서 이준석 의원은 이종호 과기부 장관에게 과기부는 이공계 인재 유출에 대해서 왜 아무런 이야기를 안 하냐고 따진 거죠. 최근에 한국은행이 국내 물가 안정을 위해 농산물 수입을 확대하라고 의견을 낸 적이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즉각 반박을 했습니다. 내용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각 정부 부처는 본인 부처에 맞는 목소리를 내는 게 맞습니다. 과기부가 이공계 인재 유출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했다는 것은 정말 이상합니다. 조규용 장관은 청문회에서 본인이 모든 것을 결정했다고 했습니다. 본인이 책임을 물겠다는 말인데요. 조규용 보건복지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22년 5월에 취임하면서 보건복지부로 들어왔습니다. 그 전에는 기획재정부에 있으면서 의료정책과는 거리를 두고 있던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2년이 채 안 되는 시간에 한 나라의 의료를 무너뜨리는 정책을 기획한 겁니다. 그러고 본인이 책임을 지겠다고 나선 거죠. 많은 의문점이 듭니다. 장관이 독단적으로 이 정책을 결정했다는 말을 국민 누가 믿을 수 있을까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누가, 어떻게, 왜 이런 숫자와 정책들을 만든 걸까요? 마지막으로 충격적인 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부승 일본 관서 외국어대 정치학 교수의 내용인데요. 외교관으로 있으면서 일본과 의료에 대해 잘 알고 계시기에 일본의 의대 증언을 기반으로 인터뷰를 했죠. 의대 증언과는 전혀 상관없는 분이어서 객관적이기도 하고요. 그는 일본 의대 정원은 대부분이 의사로 이루어진 회의에서 정하며 이전에 의대 증원으로 의료비가 상승해서 현재는 정원을 줄이고 있다고 정리했습니다. 이런 인터뷰가 게재된 지 1시간이 안 되어 기사는 내려갔다고 합니다. 이유는 내용이 정부에 비판적이기 때문이었죠. 이후 장부승 교수는 페이스북에 입장을 밝혔습니다. 첫 번째로 국민들이 진실을 모르는 암흑 상태에 있겠구나. 지식인이라는 사람들조차도 국민들을 바보로 여기고 사실을 왜곡하는 현실에 참을 수가 없었다. 두 번째로는 정부의 문제가 심각하다. 자신이 듣고 싶어하는 말만 듣고 있으면 결국에는 아무도 권력자에게 진실을 이야기해주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비과학적인 정책만이 나올 뿐이다. 어째 처음에 이야기했던 체르노빌의 이야기와 비슷해 보입니다. 체르노빌의 유명한 첫 장면을 잠깐 보실까요? What is the cost of lies? It's not that we'll mistake them for the truth. The real danger is that if we hear enough lies, then we no longer recognize the truth at all. 거짓의 대가는 진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진실을 가리고 있을까요? 별일이 없다면 다음번 의료 비상사태 4편에는 올해 증원이 백지화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구독해주시면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지금까지 뉴메디였습니다.